10년을 바쳤는데 남편이 한 건 딱 하나였다. 이 글은 실제 상담 사례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시어머니 병수발 10년. 그 긴 세월 동안 남편이 한 일이라고는 딱 하나였습니다. 당신이 잘하잖아. 제 이름은 김길래입니다. 올해 59. 누군가는 그 나이면 이제 좀 편할 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그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당신이 잘하잖아. 남편이 그 말을 처음 했을 때 저는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믿어주는 말이라고.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는데 딱 10년이 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신 건 제가 49이던 해였습니다. 뇌경색이었어요. 왼쪽 몸이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죠.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말은 못하셨지만 그 눈빛으로 저는 다 알 수 있었습니다. 나 좀 부탁해. 그 눈빛 하나에 저는 모든 걸 내려놓기로 했어요. 다니던 파트타임 일도 정리했고 친구들 모임도 하나씩 빠졌고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게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2-3년은 버틸만 했어요. 이 집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게 오히려 삶의 이유처럼 느껴지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주변이 평화로워야 내가 편한 사람. 시어머니 밥을 챙기고 씻겨드리고 물리치료 데려다드리고 하루 16시간이 그렇게 채워졌습니다. 중증 질환 환자 보호자의 84%가 간병 이후 일상생활이 변화했다고 느끼고 71%는 간병과 일상생활을 병행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중증 질환 환자 보호자는 하루 평균 5.6시간을 간병에 쏟는다고 합니다. 이는 간병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남편은요? 남편은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잠들었어요. 주말에는 골프를 쳤고요.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일이 바쁘니까. 1년이 지나도 이해했어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니까. 3년이 지나서도 꾹 참았어요. 내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응답자의 94%가 환자 보호자로 가족이 가장 적합하다고 답하며 간병을 가족이 짊어져야 할 고통으로 인식하는 현실 속에서 길래 씨의 고통은 묵묵히 쌓여갔습니다.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보호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점이 꼽히는 것처럼 길래 씨의 내면은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참는다는 게 점점 쌓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느 순간 감정이 없어집니다. 아프지도 않아요. 울리지도 않아요. 그냥 아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괜찮아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사실은 바닥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간병으로 인한 높은 스트레스 수준은 중증 질환 환자 보호자의 79%가 호소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간병인은 불안과 슬픔을 경험하며 이는 그들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길래 씨가 느꼈던 감정의 마비는 이러한 간병 스트레스의 전형적인 증상 중 하나였습니다. 10년차 가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밤새 열이 오르셨고 저는 밤새 옆에서 물수건을 갈았습니다. 새벽 4시쯤 됐을까요? 남편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순간 뭔가가 탁 끊겼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이 집에서 대체 뭐였나? 가족이었나? 간병인이었나? 아니면 그냥 도구였나? 눈물도 안 나왔어요. 오히려 차가워졌어요. 아주 투명하게 맑아지는 느낌. 나 이제 못하겠다. 생애 처음으로 그 말이 마음에서 올라왔습니다. 억지로 눌러온 게 아니라 진짜 바닥에서 올라오는 말이었어요. 이는 환자 보호자들이 간병 과정에서 겪는 죄책감과 가족, 갈등 등 심리 문제의 극단적인 표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나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금 몸이 어디 아파? 그게 다였어요. 그날 저는 30년 결혼 생활 중 처음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멀리 간 게 아니에요. 동네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2시간 동안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누구도 부르지 않으면서, 그냥 나 혼자. 그게 그렇게 낯설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오는 길에 오래전 번호를 하나 눌렀어요. 친한 언니 소개로 알게 된 상담 선생님이었어요. 한 번도 전화하기 싫었는데 그날은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서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길래 씨 10년 동안 모든 사람을 안아줬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한 번도 안아준 적 없죠?
그 말에 저는 카페 화장실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참는 게 강한 게 아니었어요. 나를 돌보는 걸 까먹은 거였어요. 전체 응답자의 60%가 환자 보호자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길레 씨의 사례는 이러한 심리 상담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 이후로 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변한 게 아니에요. 드라마처럼 하루아침에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주 조금씩. 매일 아침 시어머니 기저귀를 갈기 전에 딱 10분만 제 방에서 혼자 앉아있기로 했어요. 창문 열고 바깥 바람 맡으면서. 그게 다예요. 거창한 거 없어요. 그런데 그 10분이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됐습니다. 이는 숨은 일상찾기 힐링 포인트와 같은 복지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암 환자, 간병에 지친 보호자들을 위해 제공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작은 휴식과 자기 돌봄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변했냐고요? 솔직히 말할게요.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딱 하나 제가 나 힘들어라고 말했을 때 처음으로 그가 말했어요. 그랬구나. 몰랐어. 믿기지 않았지만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기다린 게 아니에요. 제가 먼저 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59년 만에 배웠습니다. 한국 BMS 대학의 무료 전화 심리 상담 서비스. 마음콜과 같은 지원은 이처럼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올해 봄 조용히 떠나셨어요. 마지막 순간 시어머니 손을 잡고 있을 때 저는 후회가 없었어요. 10년이 억울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내가 곁에 있었다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지탱해줬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시고 나서 처음으로 저는 제 이름으로 꽃을 샀어요. 작은 노란 프리지아 한 다발. 계산대 앞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선물이에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저한테 주는 거예요. 상담 팁과 심리 코멘트. 10년을 참아온 길레 씨의 이야기.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나만 이런가 하며 혼자 사귀고 계세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공감 피로라고 해요. 간호사와 같이 타인을 돕는 직업을 가진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맡은 이들도 타인을 너무 오래 돌보다가 정신적,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자기 감정이 마비되는 현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공감 피로는 공감 능력, 스트레스 대처 전략, 근무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길레 씨의 경우 가족관계와 간병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길레 씨처럼 하루 10분이라도 나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을 만드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 힘들다는 말을 입 밖에 내는 것.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정말로요. 호스피스 케어 서비스는 간병인에게 도움과 지침을 제공하고 전문 호스피스 팀, 지역 사회자원, 간병인 지원 단체 등 다양한 형태로 스트레스를 덜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간병인이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경험담이나 느끼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